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학교 최경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바로 행복 아닐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행복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는 사회에 필요한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조금씩 행복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니어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시니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행복, 그게 뭔데? 몸만 안 아프면 됐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공식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들로 말이죠. 행복이라면 사람들은 자꾸만 멀리서 찾습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몸도 아프지 않아야 할 것 같고, 자식도 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돼야 할 것만 같고, 뭔가 또 큰일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살아보면 꼭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행복은 이렇게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마음이 무겁지 않은 상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순간, 이런 평온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의 정의를 마음의 평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 한 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코칭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는 분은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지만 정작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때?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을 때 참 바쁘게 사셨죠.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버티느라 행복을 한없이 뒤로만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됩니다. 남 걱정만 하지 말고 내 마음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의 행복은 젊은 때처럼 화려한 행복이 아니라 좀 더 깊고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그리고 좀 더 소박하고 평온한 시간들 속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덜 서운하고 우리가 덜 외롭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쩡히 보여도 왜 마음은 허전할까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주어진 역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왠지 허전합니다. 왜 이러지? 큰 문제는 없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약해서도 아니고 감사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안정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책임감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정원은 열심히 가꾸면서 정작 내 집 마당은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참 오랫동안 남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자식 걱정, 회사 걱정.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묻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꼭 큰 불행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메마름입니다. 겉으로 잘 돌아가는데 안은 바싹 말라있는 상태. 이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바로 그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은 제게 상담을 부탁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들도 잘 크고 건강도 나쁘지 않아 보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이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평생 가족을 위해 남들의 기대를 위해 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 지금 어때? 라는 이런 말들을 본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허함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내는 신호였던 거죠. 혹시 요즘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라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돌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방치라고도 부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눌려 온 결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건 큰 또는 대단한 병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의 행복을 막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만 자꾸 보게 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과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줄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없어지는 것, 줄어드는 것, 지나가는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훨씬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을 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에 10가지 일이 있었는데 9가지는 좋았고 1가지가 불편했다면 우리는 자려고 누웠을 때 아마 그 1가지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편향이죠. 뇌의 기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성격이 나쁘거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라도 오늘 좋았던 것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오늘 좋았던 것 한 3가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자꾸 찾다 보면 우리 뇌는 훈련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것들이 눈에 확확 먼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2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아직 건강한데 이런 비교는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자꾸 하면 내 삶을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좋은 순간과 내 힘든 순간을 나란히 놓게 되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남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일부분입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만 꺼냅니다. 그 하이라이트만 모아놓고 나의 일상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남보다 나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자리에서 조금씩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커집니다. 나의 행복을 남의 기준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요, 나는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시니어 분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예전처럼 맡은 역할이 줄어들면 문득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도 오지 않고 무언가 결정할 일도 없으니 존재가 마치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할 일이 줄었다고 해서 내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쓸모가 없어진 사람이 아니죠. 오랜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고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나를 작게 보는 습관을 버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역할은 줄었지만 가치는 줄지 않았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이론적으로 느껴지셨다면 이제 제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벌써 한 4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는 무렵에 저는 신장이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 시기에 저는 뛸 수 없었고 맵고 짠 음식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늘 흰죽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행복도 메말라 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시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된장찌개에 있는 작은 감자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작은 감자 하나.
된장찌개에 양념이 배어드는 그 감자를 아주 잘게 쪼개어서 제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저는 평생을 가져갈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기준점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이죠.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닐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5성급 호텔 주방적인 음식도 자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된장 감자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기준은 최고급 호텔의 셰프 요리가 아니라 바로 40년 전 그 작은 감자 하나였으니까요. 선생님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 너무 힘들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오늘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이제 더는 못 살겠다라고 느꼈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기준점으로 삼아 본다면 오늘이 그렇게 너무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저 역시 살아가면서 때로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때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오늘은 축복일 거니까요. 그리고 이 기준점은 우리 스스로, 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이 잡으면 항상 부족하고 낮게 잡으면 오늘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점 낮추기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풍부하게 보는 눈을 여는 일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는 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 생겨난 것을 찾는 눈, 이 눈이 생기면 똑같은 하루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산책을 나가면서 오늘은 노란 것만 찾아보자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노란 꽃, 노란 간판,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도 같은 길을 걸었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찾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공부했던 스탠포드 대학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도 무척 닮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일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공기, 산책, 노래 한 곡, 안부전화 한 통, 이런 거창한 행사보다 이런 평범한 순간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미라고도 합니다. 좋은 경험을 충분히 느끼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참 행복해요. 밖을 보는데 더 정말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저도 소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을 크게 느낄 줄 압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딱 한 입만 천천히 드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더
더 많은 행복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행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꼭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삶은 훨씬 더 덜 무너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도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보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셔야 합니다. 행복은요, 우리 생각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잘 자고 가볍게라도 걷고 너무 오랫동안 집안에만 계시는 거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우리 행복 물질입니다. 비싼 약 없이도 이 걷는 것만으로도 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고, 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바로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삶의 빛을 오랫동안 잃지 않습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책 한 권, 글 한 줄, 노래 한 곡, 이거 다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배움 자체가 우리 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제가 아는 60대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소리도 이상하게 날까봐 포기할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손녀 앞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손녀가 박수 쳐주는 그 순간이 살면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단한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외부가 아닌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조건이 바뀌어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과 태도가 바뀌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증거이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들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4가지 습관을 권하고자 합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감사한 문장 한마디 말하기입니다. 오늘도 눈 떠서 행복하다. 햇살이 참 좋아. 오늘도 움직임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나에게, 가족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찡그린 얼굴보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를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즐겨 쓰는 인용하는 말인데요. 한쪽 밥에는 한 달 동안 좋은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나쁜 말을 하게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감사한 말을 들은 밥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반대쪽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시면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습관이 생기면 하루의 시작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아침 2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몸에도 좋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생각이 많을 때 걷고, 서운할 때 걷고, 답답할 때 걸어보면 조금씩 풀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스님께 마음이 힘들 때 스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저 산에 가서 걷는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며 생각을 비우고 맑은 공기로 정신을 가다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키모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걷는다고 합니다. 생각이 발에 실려 땅으로 내려간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걷기가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집 앞 동네 한 바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사람들과 연결하기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안부 인사. 사람은 관계가 있을 때 덜 무너지는 법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전화하셔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십니까? 이런 몇 마디가 그냥 전화기 너머로 전해질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집니다. 문자보다 전화가 더 좋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지인들에게 짧은 전화를 하십니다.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잘 지내지?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요. 나도 좋고 전화 받는 사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요, 저녁에 감정 한 줄 적기입니다. 오늘 기뻤던 일 하나, 서운했던 일 하나,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 짧게라도 적어보시면 우리 마음은 정리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시간, 그것이 일기를 쓸 때 생겨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 이외에 저희 가족이 아주 오랫동안 직접 실천하고 있는 아침 루틴 두 가지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금 가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밤새 우리 입안에는 많은 세균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때 물을 바로 마시면 그 세균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장 안으로 쑥 들어가겠죠. 이때 치약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인공 치약 대신에 소금으로 한 1분 정도 가글해 보십시오. 입안 세균은 물론 잇몸 건강에도 무척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 방법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치과를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가글 후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한번 드셔보세요. 밤새 빠진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에 맞는 물이 우리 소화기관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수분 부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피부의 주름도 결국 수분이 빠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침 물 한 잔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혹시 우리 선생님들 안물안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아들이 오늘 어땠니? 숙제 다 했어? 라고 물었는데 불쑥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안 물어봤다? 안 궁금하다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일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궁금해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많이 의식하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 자유로워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라고 남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조금은 달라지셔도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배우고 싶은 것 배우십시오. 제 강의를 들으신 어느 퇴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인데요. 퇴직 후의 삶이 무척이나 무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어묵 가게를 한 곳 발견했어요. 근데 어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발걸음은 멈췄대요. 어릴 적에 참 좋아했던 어묵인데 제 교수라는 체면 때문에 포장마차 어묵을 그냥 먹는다는 게 조금 창피하게 느껴져서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나가기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날 저희 강의를 들으셨고 마침 안물안궁이 생각났다면서 용기 내서 어묵 한 꼬치를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이 정말 좋았다고 하세요. 그냥 어묵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억눌러 두었던 행복이 돌아온 느낌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달라지셨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더 솔직하게 변하신 거죠. 행복은 어묵 한 꼬지처럼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 왜 안 돼? 라고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하고 싶었거나 체면 때문에 못하거나 미뤘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주 행복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부터 한 가지씩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한번 맛보시거나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장소를 가본다거나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전화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시인의 행복은 그렇게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행복이 되고 우리 삶이 되는 거죠. 우리 행복은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젊음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행복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비로소 이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75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근데요, 딱 3줄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오늘 감사한 일, 두 번째 줄에는 오늘 힘들었던 일, 세 번째 줄에는 내일 기대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보지 못하고 몰랐던 것을 오늘 조금 더 아니까요? 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을 한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햇살 한 줄기도 좋았고 누군가의 인사도 좋겠죠. 행복은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도 아주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함께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그냥 그대로 눈만 살포시 감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바쁘셨을 수도 있고 외롭다고 힘드셨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루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하루를 무사히 보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지금 우리 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줬는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참 고마운 몸입니다. 이번에는 가슴 한가운데 손을 살짝 올려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쉬지 않고 뛰어진 내 심장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오늘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뜻한 빛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노랗고 부드러운 빛이 가슴 한가운데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날에도 외로웠던 날에도 꺼지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빛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빛을 당신에게, 자신에게 선물해도 됩니다. 나는 행복해도 됩니다. 나는 쉬어도 됩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됩니다. 이제 천천히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제 눈을 살포시 한번 떠보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따뜻한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치유 명상은 제가 강의 때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하루의 이 긴 시간 속에서 비록 짧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알아보고 내가 나를 다독일 때 행복감은 더 올라갑니다. 제가 부탁한데 빠른 시간 속에서 단 5분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글로 남기는 방법, 시니어에게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